상장 바이오텍들은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상증자, 메자닌 등 발행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과거 대비 줄어든 기업의 시가총액은 반대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조건이 됐죠. 유상증자 시장을 보면 상반기 주요 증보직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65.6% 증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 알테오젠 등 특정 초대형 바이오텍 몇 곳이 시장 전체를 독식하던 구조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바이오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요, 기대는 컸는데 현실은 매서웠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 성과까지 잔뜩 기대감을 모았지만 막상 상반기를 열어보니 기술 수출도 주가도 투자 심리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글로벌 빅파마는 한국 바이오를 계속 들여다봤고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돈을 넣었습니다. 시장은 차가웠지만 물밑은 생각보다 바빴던 거죠. 2026년 상반기 제약바이오 시장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더베 제약바이오부 이기욱, 김성화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1만 피를 넘본 주식시장이었지만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 업황은 참혹했습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가 1월 초 4,979.9포인트에서 6월 말 4,028.41포인트로 19.1% 하락한 점이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경우 4,309.63포인트에서 8,476.48포인트로 96.7% 상승했죠. 반도체나 AI 업종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945.57포인트에서 916.18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률은 3.1%로 KRX 헬스케어 지수와는 16%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유독 냉혹했음을 의미하죠.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기술 이전 성과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에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오 시장의 가능성이 접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의미한 빅리드도 다수 창출됐기 때문이죠.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이전 거래는 비공개 건을 포함해 총 10건, 전체 규모는 약 1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플랫폼 계약들이 다수 발생했던 작년 상반기 14건, 18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살짝 주춤했죠. 그럼에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조단위 메가딜이 나오면서 질적 수준은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대형 계약 4건이 전체 상반기 누적 거래액의 무려 86%나 차지했습니다. 아리바이오가 5월 중국 거대 제약그룹 푸싱제약과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후보물질 AR1001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 약 7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와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로 1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오스코텍도 아조스 파마슈티컬스의 SYK 억제제를 1조 원 규모로 넘겼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젠, PRGS엔텍, 아보메드 등도 글로벌 기술 이전 실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기술 이전 시장에서 입증된 K바이오의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M&A 시장이 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성사된 M&A 계약 건수는 총 17건으로 작년 동기 19건보다 줄었지만 거래 금액은 약 8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GC녹십자가 5월 미국 백신 개발 관계사인 큐레보 지분 20.26%를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에 매각했죠. 100% 지분 기준 무려 15억 달러, 하나 약 2조 원 가치입니다. 녹십자는 최대 5천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2018년 설립 이후 누적 투자금이 366억 원 수준이었으니 1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셈입니다. IMM 자산운용, TKG 휴캠스 컨소시엄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인수한 데 4,050억 원을 베팅해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발 제조와 정밀화학 중심이던 신발명가 TKG 그룹이 바이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IPO는 심사문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체 신규 상장 기업이 총 17곳으로 작년 동기 36곳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충격파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도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은 카나프 테라퓨틱스와 IM바이오로직스, 메주, 리센스 메디컬, 인벤테라, 코스모 로보틱스 등 총 6곳에 그쳐 전년 동기 11곳 대비 45.5% 줄어들었습니다.
예비신사 청구 단계에서부터 이미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13개사가 여심 청구서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단 9개사에 그쳤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높아진 심사 문턱을 통과한 이후 상장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공모는 흥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장까지 도달한 기업이 6곳에 불과하다 보니 기관 투자가들의 선택지가 좁아졌고 검증을 통과한 확실한 매물의 수요가 쏠렸죠. 그 결과 상장사 6곳 모두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상장 바이오텍들은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상증자, 메자닌 등 발행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과거 대비 줄어든 기업의 시가총액은 반대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조건이 됐죠. 유상증자 시장을 보면 상반기 주요 유상증자 발행 건수는 총 40건으로 모집 금액은 총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금액 기준 65.6% 증가한 규모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 알테오젠 등 특정 초대형 바이오텍 몇 곳이 시장 전체 유증대금을 독식하던 구조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상위 4개사의 유증 조달 비중이 59%에 육박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0.1%로 무려 19%포인트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중소규모 유상증자가 활발히 성사되면서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숨통이 트였죠. 메자닌 채권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 국면 속 낮아진 전환가 등이 기관 투자가에게 투자 매력으로 다가왔죠. 2026년 상반기 제약바이오 업계 메자닌 발행 규모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76.4% 늘어났습니다. 발행 건수도 69건으로 35.3% 증가했죠. 메디포스트와 세트리온 홀딩스가 각각 단일 최고액인 1,000억 원씩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던 10%대 고금리 채권이 무려 3건이나 등장하는 등 발행 조건은 작년 대비 악화됐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만 보면 분명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장면도 많았습니다. 빅파마는 한국바이오를 계속 선택했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주가는 울었지만 산업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건 단 하나, 기술의 성공이 주가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하반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